네가 김창선이냐? 아닙니다. 난 박상근입니다. 박상근? 예. 상법과장이라는? 예. 그래. 난 지방검찰청 조재천 검사인데 내가 지금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일이 있는데 솔직하게 대답해 주겠나? 예. 김창선이도? 네. 너희들이 위조지표를 찍어낸 목적이 조선공산당의 정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였다지? 아닙니다. 아니야. 검사님 앞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건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한 것입니다. 고문에 못 이겨서? 예. 경찰에서는 우리를 지독하게 고문했습니다. 물 먹이고 고춧가루를 코에 넣는가 하면 비행기를 태우고 일본 제국주의 경찰 이상으로 우리를 고문했습니다. 현 형사부장, 그게 사실인가? 이 새끼야! 우리가 언제 고문을 했어? 에? 보십시오, 검사님. 남조선 경찰이란 모두 이 꼴입니다. 고문을 하고도 안 했다 하니. 이 새끼야! 설사 고문을 했다 하자. 그럼 네가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했단 말이냐? 그럼 당신은 내가 사실을 자백한 걸로 알고 있었어? 좋아. 그렇다면 너 왜 100원짜리 찡크판을 숨겨두고 있었지? 아! 왜 숨겨두고 있었냔 말이야? 왜 대답을 못해? 왜 대답을 못하냔 말이야? 좋아. 개 같은 자식. 어디서? 그럼 고문에 못 이긴 허위 자백이라면 남한의 경제를 교란시킬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해내다고 자백한 것도 물론 허위 자백이었겠지? 그렇습니다. 좋아.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게. 예. 일어서! 가자! 현 형사부장. 예. 그들이 자백을 했든 안 했든 그들이 통화를 위조한 게 틀림없다는 담당 형사로서의 심정은 굳어져 있나? 예. 그들이 위조 지표를 찍어냈을 게 틀림없다는 제 심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좋아. 그럼 이렇게 해주게. 그들을 취조해서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증거가 될 만한 것은 하나도 빼놓지 말고 수집해가지고 송치하도록. 알겠나? 예. 예, 수사계입니다. 예? 예. 저, 검사님, 잠깐 좀 실례하겠습니다. 서장님께서 부르셔서요. 올라가 보라고. 예, 그럼. 조선공산당에서 정치자금이 필요하다고 1,300만 원씩이나 통화를 위조해낼 리가 있을까? 당은 당이고 국가는 국가인데 경제를 교란시킬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해냈다니 믿어지지 않는 일이야. 그렇다면 우익 진영에서 공산당을 때려잡을 구실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런 엄청난 사건을 조작해낸 것일까? 설마 그럴 리야. 정치적 음모를 꾸며낸다 해도 이런 엄청난 음모는 있을 수 없는 일일 텐데. 하여간 사건치고는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게 됐어. 한편 서장의 부름을 받은 현울성이가 2층 서장실로 올라가니 거기엔 낯선 미국인이 한 사람 앉아 있었다. 현 형사, 인사하라고. 미군 CIC 수석과장인 위트카 실세. 예. 처음 뵙겠습니다. 현울성이라고 합니다. 나 위트카라고 합니다. 저, 어떻게 오셨습니까, 서장님? 조선정판사 사건을 알고 싶다고 찾아왔어. 예. 현 형사, 조선정판사에서 체포해간 사람들 취조해봤습니까? 예. 아직도 취조 중입니다. 통화를 위조했다고 자백을 했습니까? 예. 자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현 형사, 예. 그 범인들을 우리 CIC에서 좀 데려가겠습니다. 예? 우리 CIC에서 직접 취재해보고 싶습니다. 서장님, 그럴 수 있습니까? 아직도 취조 중인데.
그러게 말했어. 나도 안 된다고 거절을 했지만 상대방이 미군의 수사기관이고 보니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네. 안 됩니다, 서장님. 아직도 취조 중이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 경찰에서 취급하는 걸 어째서 미군 CIC에서 간섭하겠다고 나선단 말입니다. 오이 현영사, 당신들 반대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지 사령관 각하의 명령입니다. 사령관 각하의 명령이라 해도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첫째,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다. 범인들이 도망해버릴 때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건 우리 미군 CIC에서 집니다. 미군 CIC에서 진다 하지만 일단 도망쳐버리면 이 사건은 영구히 미궁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현영사, 당신은 미군정의 경찰관이면서 최고 사령관 각하의 명령에 불복종하겠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지, 현영사. 어떻게 해요? 미군 CIC에서 범인들을 데려갈 때 현영사가 따라가도록 하라고. 따라가 지켜서 있다가 취조가 끝나거든 데려오도록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중부경찰서 최난수 수사계장이 진두 지휘하는 형사대가 조선공산당을 비롯해서 조선정판사 전체의 건물을 수색하자 조선공산당과 조선정판사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이 발칵 뒤집혔다. 분노했던 박헌영은 곧 이강국을 하지한테 보내어 항의하려고 했으나 하지의 정치고문 랜든이나 부관인 뽀취가 면회 알선을 한 보람도 없이 보기 좋게 면회 사절을 당하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이강국은 김수임을 이용하리라 마음을 먹고 김수임을 만나 전후의 전말을 상세히 설명한 다음 김수임을 그의 정부인 삐아드 대령한테 보냈다. 다링, 왜 그러는 거요, 갑자기? 오빠가 큰일이에요, 오빠가. 오빠라니, 다링한테 언제 오빠가 있었나? 지금까지 당신한테는 말한 일 없었지만 제겐 단 하나의 외정 오빠가 있어요. 이강국이라고. 이강국? 네. 이강국이라면 조선공산당의... 네, 바로 그분이에요. 그래요? 당신한테는 그분이 공산당에 관계하고 있고 해서 말은 안 했었지만 그분은 제 단 하나의 혈육이에요. 외삼촌의 아들이니까요. 그분이 절 키워주고 공부시켜주고. 그래서 그 오빠가 어찌 됐다는 겁니까, 딸이? 경찰에서 체포하려 하고 있어요. 경찰에서? 딸이 제 오빠가 체포당해 가면 전 누굴 믿고 살죠? 전 오빠 없인 못 살아요, 딸이. 딸이, 눈물을 거두고 좀 차근차근 얘기해봐요. 대체 경찰에서 뭐 때문에 오빠를 체포하겠다는 겁니까? 죄가 있다면 또 모르겠어요. 오빠가 관계하는 조선공산당에서 위조지표를 찍어냈다는 죄명을 뒤집어씌워 체포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경찰에서 조선공산당 본부하고 조선정파사 내부를 수색하고 오빠를 비롯한 간부들을 체포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딸이? 당신은 미 군정의 정보국장 아니에요. 당신이 나서서 사령관 각하께 잘 말씀드려 오빠나 공산당 간부들이 체포당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네, 딸이요. 알겠어. 지금 곧 사령관을 만날 테니까. 자, 어서 눈물 거두고 웃어요. 마치 경찰에서 조선공산당하고 조선정판사 내부를 수색했다고? 네, 각하. 뭐 때문에 수색했다는 거야? 위조지폐 사건에 관한 증거물을 찾기 위해 수색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사건에 관련된 증거물을 찾기 위해서였다는데요. 그러나 각하, 법원의 수색영장 없이 공공건물의 내부를 수색한다는 건 명백한 위법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할 수 없는 일이야. 경찰에선 경찰대로 또 다른 사정이 있었을 테니까. 그러나 각하, 지금은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중인데
만일 그런 정부가 소련 대표단의 귀에 들어갈 때 또 어떤 투집을 잡고 나올는지 모르고, 더욱이 소관의 생각으로는 위조지폐 사건이라는 게 우익 진영에서 공산당을 때려잡기 위한 조작극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공산당을 때려잡기 위한 조작극이라고? 그렇습니다, 카카. 만일 소관의 생각이 틀림없다 할 땐 그건 결과적으로 각하의 조선 통치에 치명적인 손상과 불명예를 초래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알겠어. 그렇다면 내 다시 한번 위조 집회 사건에 대한 전모를 확인해 보도록 하지. 보관. 네. 네, 카카. 수도청에 전화를 걸어 지부장들을 속히 좀 들어오라고 해. 네, 알겠습니다, 카카. 하지한테 사령관실로 와달라는 전화 연락을 받은 장택상은 무엇인가 짚히는 데가 있어 수사과장인 노독수를 불렀다. 부르셨습니까, 각하? 다름이 아니고 지금 막 하지한테서 사령관실로 들어와 달라는 전화 연락을 받았는데 말이지. 구속된 우익회 범들한테 무슨 새로운 자백이라도 없었나? 있었습니다. 있었어. 예. 아니, 새로운 자백이 있었군. 네. 그놈들 자백했다간 번복하고 자백했다간 번복하건 하기 웬일인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형사 하나를 절도범으로 가장시켜가지고 유치장에 넣지 않았겠습니까? 형사를 절도범으로 가장시켜서 유치장에다 넣었다고?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놈들 동정을 염탐시켰더니 유치장 안에서 서로 연락을 취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범인들을 종로서하고 서대문서 세 군데를 분산시켜놓고 취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김창선이가 순수히 모든 걸 다 자백했습니다. 그래, 새로운 사실을 자백했단 말이지. 예. 어떤 게? 예. 좀 상세히 보고 말씀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야, 이 새끼야. 내 말은 도대체 어느 쪽이 진짜야? 아! 어른들은 말 못해? 아, 이 새끼야! 어느 쪽이 진짜냔 말이야? 어? 조선 정판사에는 조선은행권을 찍던 징크판이 2조나 있었는데 그 1조 중에 일부를 배재령이란 자한테 팔고 또 일부는 홍석염이란 자한테 남한테 팔아달라고 견본으로 주었다고 그랬지?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조로 그걸 사용해서 공산당 자금으로 쓸 위조지표를 찍어냈다고 그랬지? 네, 네. 그런데 어째서 지금에 와선 그런 자백을 한 일이 없다고 잡았다는 거야? 그건 저 뭐야? 죄송합니다, 나리. 뭐? 죄송하다는 건 어느 쪽을 두고 하는 소리야? 제가 자백한 게 없습니다. 틀림없이 네가 자백한 게 옳지? 예. 네가 또다시 자백한 걸 뒤집어 버려도 이제 틀렸단 말이야, 나? 너 홍성임이란 자한테 일부를 팔아달라고 매매 견본으로 주었다고 했지? 네, 네. 그게 누구의 손에 넘어가 있었는 줄 알아? 모르겠습니다. 뚝섬에 있는 낭승부라는 자하고 낭승원이란 형제놈의 손에 넘어가 있었단 말이야. 예. 그럼 홍사겸이란 놈이 그 낭몬가 하는 놈한테 팔았었다는 말입니까? 팔았기에 그놈들 손에 들어가 있었을 게 아니야. 그놈들은 뚝섬에 있는 간장 공장에다가 수동기 인쇄소를 갖다 놓고 100원짜리를 찍을 준비를 하다가 체포됐단 말이야. 무엇이라고? 그럼 위조 지폐를 찍으려고 하던 놈들이 또 있었단 말인가? 예. 김창선의 자백에 따라 홍석염을 비롯해서 낭승구 형제를 무난히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약한 놈들 같으니 만일 이 사건이 탄로되지 않았던들 남한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버렸겠고. 그렇습니다. 이만 정도에서 사건이 터진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있나 새로운 게? 지금까지의 취조 결과는 그 정도입니다. 알겠어, 그만했으면. 하지 장군이 날 또 갑자기 만나자는 걸 보니 아무래도 공산당 본부하고 정판사 내부를 수색한 걸 가지고 말썽을 부릴 눈치 같은데, 하여간 나 하지한테 다녀올 테니까 노과장은 전적으로 이 사건에 매달려서
결말을 지어주도록 해달라고. 장군, 날 부르셨소? 그렇소, 치프장. 장군께서 친히 날 부르신 걸 보니 공산당을 불법화 시켜버릴 결심이 쓰신 모양이죠. 치프장, 너무 앞질러 가려고만 하지 맙시다. 아니, 그러시다면 뭐 때문에 날 불렀소? 우선 좀 앉읍시다. 얘기가 길어질 모양입니다. 그래요. 말씀하십시오. 무슨 얘기신지. 치프장, 영장 없이 공산당 본부하고 조선 정판사 내부를 수색해 했다는 게 사실이요? 사실이 옳시다. 뭐라고요? 사실이라고? 그렇소. 이것 보시오, 치프장. 영장 없이 공산당 본부하고 조선 정판사를 수색한 게 뭐 잘못되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내가 듣기엔 치프장은 영국 명문인 에딘바라 대학 출신이라 들었는데 장군 벨소리를 다 듣겠습니다. 그려.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분이 어째서 민주주의 기본 정신에서 벗어난 짓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장군, 민주주의라는 게 영국의 본고장이라고 하지만 긴급 사태하에서도 법원에 영장이 있어야만 범죄자들의 소굴에 수색할 수 있다는 교육은 받지 못했어. 참, 내 하도 답답하고 장군 보기가 딱해서 일러두는 말씀이오만, 장군, 우리나라는 지금 이민족인 미군의 군정하에 놓여있는 과독이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미 군정의 그릇된 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정국은 웬만한 힘의 지배로는 정상적인 궤도 위에 올려놓기 어렵게 됐다는 것도 장군께서는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치프장은 날 모욕줄 셈이요. 아니, 내 말이 모욕으로 들립니까? 미 군정의 그릇된 정책으로 말미암아 조선 정국을 웬만한 힘의 지배로는 정상적인 궤도 위에 올려놓기 어렵게 됐다니, 그게 날 모욕하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요? 그치, 충고를 모욕으로 받아들일 만큼 장군의 예지가 흐려있다고 난 생각지 않소. 뭐시? 충고라고요? 그렇소.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약은 입에 쓴 것이라고. 듣기 좋은 칭찬이나 해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우리나라에선 소인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치프장이 이왕 꺼낸 얘기니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겠소. 난 비록 미 군정의 관리이긴 하나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 방법상의 문제까지 일일이 장군의 간섭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지 않소. 그게 무슨 소리요? 내 간섭을 받기 싫다니. 부당한 간섭은 치안유지의 도리로 파해가 된다는 말씀이다. 들어와요. 아까 보고 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CIC에서 위조 집회 사건을 조사해봤나? 네, 했습니다. 결과는? 경찰에 구속된 범인들을 CIC에서 데려다 신문해본 결과 조선 정판사에서 위조 집회를 찍어낸 게 틀림없습니다. 뭐라고? 그것 보십시오, 장군. 사건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야 말았지 않았습니까? 범인 중엔 부인하는 자들이 태반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김창선이라는 자가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조선 공산당에서 정치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위조 집회를 찍어냈다고. 장군, 그만했으면 장군의 결단의 시기가 다가온 줄 아오. 어쩌시겠소? 공산당을 불법화한다는 명령을 내리시겠소? 못 내리시겠소? 장택산이 족치듯 타구치는 결단 촉구에 하진은 가슴만 탔다. 설사 조선공산당에서 위조 집회를 찍어낸 게 사실이라 해도 지금 한창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고 있을 때가 아니냐. 조선공산당을 불법화시킨다는 것은 소련 대표단의 감정을 격발시키고 미소공동위원회를 유산시킬 위험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진은 미소공동위원회의 귀치를 살펴가면서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을 슬슬 늦출 심산이었다. 치부장, 설사 그들의 자백이 사실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나 자백만 가지고는
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지부장을 인식해 주기 바랍니다. 범죄 행위란 그 범죄 행위를 뒷받침해 줄 만한 증거물이 있을 때 비로소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치자의 철학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좋소이다. 장군이 끝까지 그런 주장만 되풀이한다면 이제 공산당을 불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철회하겠습니까? 아니죠. 난 끝까지 그놈들이 꼼짝 못하도록 증거를 수집하고 그놈들이 다시는 고개를 못 들도록 깡그리 뭉개버릴 궁리를 해내야 마겠소. 뭐라요? 장택상이 물러나간 지 한 10분 뒤에 미소공동위원회 미국 측 수석 대표인 브라운 소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각하, 미소공동위원회는 결렬 직전의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뭐라?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 직전의 위기에 처해졌다는 브라운의 보고에 하진은 바싹 몸이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 직전의 위기에 처해졌다고 했죠.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봅시다. 네. 소련 사람들이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우익 진영의 정당들이 공동성명에 서명을 하고 등록을 해도 아무런 말이 없던 소련 대표든 어제부터 갑자기 태도가 피변해져가지고 그 문제 하나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려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 하나만이라니. 우익 진영의 정당들이 공동위원회에 참가하게 된 것 말이요.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글쎄 그 사람들 속셈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회의에서 말입니다. 어제 회의 첫머리에서 말씀입니다. 스티코프 소련 대표가 벌떡 일어나더니 회의 의제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엉뚱한 주장을 늘어놓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의 경애하는 브라운 소장 각하, 그리고 대표 여러분, 나는 오늘까지 이 회의를 원만하고도 화기 넘치는 회의 분위기로 이끌기 위해서 다소의 불만이 있더라도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본 대표가 이상 더 침묵만을 지키고 있기엔 사태는 매우 위험한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위험에 놓여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한국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의원 의장 대리인 김규식 씨와 같은 반동 정당과 반동 인사들이 공동위원회에 참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소미 공동위원회를 반대하기 위해서 공동선언에 서명을 하고 공의에 등록을 한 것입니다. 본 대표는 이러한 점을 알면서도 그들 반동 정당과 반동 인사들을 공동위원회에 받아들일 아량은 없습니다. 그들을 즉시 공동위원회로부터 축출할 것을 제의합니다. 스티코프 중장 각하, 각하의 지금의 발언은 회의 의제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발언입니다. 브라운 소장 각하, 모든 회의에는 회의 규칙상 긴급동의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설사 각하의 발언이 긴급동의로서 제의된 것이라 해도 본 대표는 각하의 제의를 정중히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지 않으면 안 될 본 대표의 고충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조선의 우익 정당들이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반대하는 것은 그들의 민족 자결의 원칙에서 그러한 것이며 그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그들을 배척할 아무런 이유도 우리는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미 군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브라운 소장 각하가 민족 자결의 원칙과 언론 자유의 원칙만을 내세우며 그것을 고집하려 한다는 것은 결국에 있어서 그들 반동 정당들을 두둔하려는 속셈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간주됩니다. 따라서 본 대표는 미국 측 대표들이 반동 정당들의 앞집이 구실에서 탈피하지 않는 한 소미 공동위원회는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래서 어제 회의는 이 문제만을 가지고 장시간 동안 격렬한 논쟁을 하다가 산회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선 소관이 회의 벽도 선수를 친 게 아니겠습니까? 스피커프 중장 각하, 우리가 조선에 진주한 것이나 미소공동위원회를 열게 된 것이나 모두가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 이제 독립을 하려는 약소민족국가의 장래를 위한 것이라는 데 대해는 각하도 이론이 있을 수 없으리라 사료합니다. 그렇다면 각하께서는 굳이 38선이라는 장벽을 설정해 놓고 이 나라를 남북으로 분단해서 점령하고 있을 게 아니라 베를린의 경우를 본받아서 상호 자유스럽게 왕래할 수 있도록 38선을 철폐하고 이 나라를 미소 양군이 공동 관리할 것을 본 대표는 제의하는 바입니다. 브라운 소장 각하, 모스크바 삼상회의 규정에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까? 더욱이 모스크바 삼상회의 규정에도 없는 문제를 우리 소미 공동위원회에서 임시정부 수립에 앞서 토의하려 한다는 것은 명백한 권한 외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론조차 하기를 거부하는 바입니다. 스피커프 중장 각하, 38선 철폐 문제는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기본 정신이라는 걸 인식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소공동위원회를 열게 된 것도 바로 38선 철폐를 위한 것으로 38선 철폐 문제가 우리 공동위원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재인식해주기 바랍니다. 브라운 소장 각하, 어쨌든 귀 대표의 제안은 정중히 거부합니다. 스피커프 중장 각하, 그것이 귀 대표의 최후의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른 것을 더 토의해 볼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회의는 결렬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브라운 소장 각하, 회의는 아직 결렬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귀 대표는 본 대표가 제안한 38선 철폐 문제를 토의해 보기조차 거부했습니다. 우리들의 목적이 38선 철폐가 근간이거늘 그것을 토의할 것조차 거부한 이상에는 이 회의는 결렬된 것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각하, 성급한 단안을 내리려 하시지 말고 24시간의 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